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카카오. 일단은 그 카카오가 지나온 길 과거 이력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그 카카오의 처음 이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위랩이었답니다. 아이위랩. 근데 2009년도에 한 10년도 넘었죠. 연 매출을 고작 300만 원짜리 아주 작은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 카카오라고 이름을 바꿔 달았고 이해 연 매출이 아직은 미미합니다. 3,400만 원에 불과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드디어 카카오톡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버린 기야. 그래갖고 매출 규모가 그냥 2011년도에 18억, 2012년도에 480억, 2013년도에 2,100억 등으로 놀라운 아주 놀라운 어메이징한 급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는 드디어 그 포탈 다음을 인수했잖아요. 인수하고 2016년에는 멜론으로 유명한 그 우리 아이유 이지훈 양이 소속되어 있던 그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과감하게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작년 2019년도에 매출 3조 원을 찍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그죠? 이 카카오가 근데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2012년도에 런칭한 게임하기였습니다. 게임하기. 이때 나온 게 그 바로 그 유명한 애니팡. 뭐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애니팡 등이 흥행에 이제 대박을 치면서 게임하기에서 얻는 광고 수익하고 이 수수료가 카카오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고 일단 카카오의 그 사업 분야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사업 분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플랫폼 사업하고 하나는 콘텐츠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근데 이 현재 카카오에 있어 핵심 성장 동력은 플랫폼 사업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톡비즈라고 하는 건데요. 이 톡비즈는 카카오톡 채널, 선물하기, 이모티콘 등 카카오톡과 연계한 사업으로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죠, 비중이. 이 톡보드는 카카오톡 같은데 그 채팅하는 그 창에 보시면 그 목록 상단에 광고가 항상 뜨잖아요. 이 광고를 띄우는 사업이에요, 이 톡보드가. 근데 여기 2019년도 12월에 이것을 통해서 톡보드의 하루 평균 매출이 약 5억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럼 단순 계산하면 하루에 5억씩이면은 한 달이면 150억, 1년이면은 1,800억 정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카카오 그 자회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회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이게 설립한 지 한 3년 됐죠. 근데 계속 적자를 냈어요. 적자 내다가 작년 2019년도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 이 카카오 페이지가 또 있잖아요. 카카오 페이지는 2019년도 작년 영업이익이 2018년도 재작년 대비해서 180% 성장을 했습니다. 아, 많이 성장했네요. 또 카카오 커머스란 게 있잖아요. 카카오 커머스는 매출액이 1200%, 12배네 12배. 영업이익이 1700%, 17배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그 자회사들이 다 이렇게 성장이 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카카오 페이는요 2019년도에 모두 적자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상장을 했죠 지난번에. 근데 201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를 해버렸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약간 좀 비실거리고 있다. 그래서 현재 카카오가 매출이 3조에 육박하고요. 총 그 92개의 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양대 축이 하나는 플랫폼 사업이고 하나는 콘텐츠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콘텐츠 사업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콘텐츠가 뭔지는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거 우리가 IP라고 하는데 그 지식 재산권을 확보한 카카오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카카오 M이라는 또 그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영화 제작사 그리고 연예 매니지먼트사 5개를 편입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그래서 2020년도 올해는요. 아,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이병헌 배우, 남산의 부장들에서 카카를 혁명의 배신자로 처단합니다. 빵 그러고 카카 왜 혁명을 하셨습니까?
근데 명대사 투성이죠. 저도 참 한 10번은 더 본 것 같아. 예, 그 남산의 부장들에서 아주 그냥 명연기를 펼쳐 보이는 우리 이병헌이라는 배우분께서 소속된 BH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또 공유 씨 아시죠? 도깨비에 나왔던 공유 씨. 공유 씨하고 또 생각이 안 나네. 한 분 또 유명한 배우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소속되어 있던 그 숲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연예 매니지먼트 연예 매니지먼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배우 김태리 씨. 예, 김태리 씨가 근데 요즘 활동이 좀 뜸해요. 예, 보고 싶은데 좀 작품 활동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김태리 씨 소속사인 JY드 오타입니다. 죄송해요. JY드 컴퍼니의 지분을 또 인수를 해버렸어요. 예. 인수한 이유는 뭐겠어요? 뭐 직접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제작을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콘텐츠 관련 부분은 이렇고, 그 밖에 카카오페이가 또 최근에 보험업에 뛰어들었어요. 보험업.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왜 보험을 하지 좀 싶습니다. 지금 보험사는 뭐 우리나라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기타 등등해서 빅3 보험사들이 꽉 잡고 있는데 이걸 왜 뛰어들었나 좀 생각이 들고, 바로 투자증권을 또 얼마 전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증권업에도 지금 진출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요. 카카오페이가. 그래서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매출 3조 원이 넘었고 92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나갈 방향, 카카오에서 말하는 앞으로 그 미래 먹거리는 뭐냐?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그 중에서도 특히 블록체인 계열사 중에 그라운드 X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그 작년에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이거는 그냥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메인넷을 출범을 시켰고요. 이 플랫폼 위에 그럼 이제 가상통화 암호화폐가 필요한데 클레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블록체인 관련 플랫폼 메인넷은 게임, 그 다음에 콘텐츠, 여행, 소셜 데이팅, 자전거 공유, 티켓 결제, 그리고 헬스케어 등 다방면에서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하고 현재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뭔지 좀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게 좀 또 설명하려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운영하는 블로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www.bb-tv.co.kr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요, 제가 이거를 미리 안 띄워놨네. 예. 좀 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가 클릭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제가 글로다가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메뉴가 우측에 보면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 얘 조금 느리네 또. 컴퓨터를 바꿔야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느리면은 상당히 짜증이 나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추운 날 버스 기다리는데 또 더럽게도 버스 안 오면 또 짜증나, 그죠? 그래서 여기 우측 되게 느리네. 우측에 이 메뉴를 보시면은요, 이 한입경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한입경제. 경제신문 하위 카테고리에 한입경제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제가 총 6회인가 5회인가에 걸쳐서요, 제가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기서 총 4회네요. 여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1, 2, 3, 4 해갖고요, 제가 이렇게 아주 기초 지식부터 해갖고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총 4회에 걸쳐서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좀 보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다 얼마를 투자하고 있냐면 그 인공지능 쪽이랑요, 블록체인 쪽에다가 2019년도 작년 한 해 동안 4,600억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4,600억 원을.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뭐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죠? 투자를 그쪽에다 과감히 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육성 많이 키우겠다 그런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근데 블록체인은 제가 여기서 큰 수익을 내기는 당분간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최소 10년 이상을 걸릴 것 같아요. 큰 수익을 내기까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카오의 현재 지배 구조를 보면 아까 제가 막 92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했는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분께서 이제 카카오의 지분율 14.6%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지, 뭐 카카오 벤처스, 어휴 너무 많어. 카카오 페이, 카카오 커머스,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다 이런 그 계열사들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100% 지분율을 갖고 있네요. 완전 자회사네 이거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제가 확인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배 구조가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배 구조는 굉장히 뭐 안정적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지분율이 다 60% 이상 넘어요. 뭐 카카오 게임즈가 60.6%, 카카오 모빌리티 69.3%, 뭐 카카오페이 60.9%, 카카오 커머스 99.77%, 심지어 뭐 100% 지분율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배 구조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요렇게 해서 카카오에 대한 분석은 한 약 10분 정도 제가 했는데요. 요 정도로만 맞춰드리고요. 이거를 일일이 다 분석하려면 그 계열사가 워낙에 너무 많고 하는 그 사업도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굳이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분석할 필요도 없고 제가 무의미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럼 이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망, 카카오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그 파악한 뭐 분석한 카카오에 대한 리스크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리스크는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죠. 문어발식 확장이다. 지금 너무 확장을 좀 너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카카오가 세력을 넓히고 있는 서비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카카오가 지금 세력을 넓히고 있는 서비스의 대부분이 뭐 택시라든가 부동산, 아까 블록체인 그런 건 빼고 인공지능 빼고 이런 거 택시나 부동산 중개, 주차, 교육 서비스 등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 혹은 그 자영업자들의 영역이잖아요. 카카오 미용실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정부의 규제를 받을 확률이 앞으로 높다. 그리고 크게 돈이 안 된다 이런 쪽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그 일례로 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 2019년 작년도에요. 카카오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대기업처럼 본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규제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게 더 좀 위험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 10대들 있잖아요. 우리 그 예쁜 우리 아이들 10대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탈카카오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엔 그랬잖아요. 이게 변천사를 보면 야 문자해 헤어질 때 문자해 이랬던 것이 카카오톡이 나오고 난 이후로는 카톡해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또 바뀌었다요. 요즘에는 패매해 이런답니다. 패매가 뭐냐면 페이스북의 메신저, 페이스북에 보면 메신저 기능 있잖아요. 그거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카카오톡을 물론 지금도 많이는 쓰고 있는데 특히 우리 자라나는 10대 어린 학생들은 카카오톡보다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더 선호한다. SNS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탈 카카오톡이다. 그리고 그 트위치란 게 있는데 요건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리고 브롤스타즈라고 해서 또 게임 분야에선 이걸 많이 또 사용하고 금융 쪽에서는 카카오도 카카오뱅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 10대 아이들은 토스를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저도 카카오뱅크도 해보고 토스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토스가 더 편리한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토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크게 사업이 두 가지가 있다. 플랫폼 사업 분야와 콘텐츠 사업 분야가 있는데 이 플랫폼 사업이란 게 원래 그래요. 플랫폼이 뭐야 그냥 판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플랫폼 사업은 대기가 무료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합니다. 무료로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해서 이용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 끌어들이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그 이용자를 충성스러운 이용자들을 그 기반으로 해서 거기 토대로 해서 거기에 광고를 싣고 뭐 기타 서비스를 이제 유료화를 통해 갖고 수익을 내는 거죠. 근데 그러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용자 대부분은요 어떤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걸 유료화하겠다 그러면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요거 네 번째 요거는 뭐 약간 약한 리스크이긴 한데 다음을 인수했잖아요. 카카오가. 근데 네이버한테 여전히 밀리고 있잖아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PC 모바일 쪽은 그래도 좀 강한데 카카오가 물론 모바일이 대세긴 하지만 PC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대략 한 네 가지 리스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럼 그 차트를 잠깐 주가 전망이니까 차트를 잠깐 좀 볼까요? 이건 제가 쓰는 그 증권사 HTS인데요. 차트가 얼마 전에 최고가 42만 500원 8월 31일 날 찍었네요. 그러고 나서 그
계속 좀 뚫고 내려가요. 21선 뚫고 61선 뚫고 121선도 살짝 터치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계속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뭐 약간 조정을 보인다고 봐야겠죠. 한 두 달 가까이 조정을 보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뭐 늘 그렇듯이 제가 결론을 내드리자면 카카오를 내가 신규로 한번 매수해 봐야겠다 마음을 먹으신 분은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요게 조금 있으면 그죠? 조금 있으면은 지금 37만 4,500원이 종가인데 어쩌면 최 전고점 42만 500원을 뚫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뚫거나 아니면은 뚫으려고 거의 42만 500원 목전에 갔을 때 한번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보시고요.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계속 갖고 계셔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건 그냥 기간 조정에 불과했고 물론 가격 조정도 조금 있는데 기간 조정의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차트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계속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려봤고요. 예, 많이들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카카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